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황금광어가 노량진에 입고됐다고 해서 냉큼 사와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보기에도 예쁘게 생긴 요 녀석은 황금광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양식이 안 되다가 아주 적은 확률로 자연산에서만 볼 수 있었던 광어인데요. 의지 한국인답게 양식업을 하시는 분께서 이 황금광어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풀린 지 얼마 안 된 이른바 신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처럼 스키비끼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 광어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색이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늘을 치기로 했습니다. 광어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굉장히 작고 촘촘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선 같은 경우에는 스키비끼를 하거나 아예 그냥 탈피를 하는 편이 많은데, 그랬다가는 황금광어랑 그냥 광어랑 구분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비늘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선을 비늘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꼼꼼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비늘을 치니까 애석하게도 처음에 그 그림처럼 예쁜 광어 빛깔은 안 나와서 벌써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쁜 것 같습니다. 마치 잘 구운 생선 빛깔 같아요. 자, 이제 이쪽 부분은 하얀색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스키비끼를 해줬습니다. 손질을 할 때에 일부만 껍질을 살려서 회로 뜨고 나머지는 그냥 탈피를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늘치기냐 스키비끼냐 고민될 때 현명하게 반반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 흰 쪽과 금색이 겹쳐져 있는 저 부분을 보시면 저렇게 스키비끼를 하면은 색이 없어져요. 기존에 있던 광어랑 비슷한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색깔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간에 비늘치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특성이 이 광어의 어떤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쁘기는 한데 먹기 전에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예쁘다라는 거죠. 자, 혹시 모르니까 남아있는 비늘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제거해 줬습니다. 일부는 오늘 먹고 반 정도는 숙성을 좀 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지느러미를 최대한 바짝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말이지만 생선을 숙성할 때 비늘, 지느러미, 내장, 피, 수분 전부 다 제거 대상이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칼로 긁어가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비늘을 최대한 꼼꼼하게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어가 사랑받는 생선인 이유는 저렇게 내장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살의 양이 많다는 점이죠. 알이 없으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사이즈에 비해서 제법 큰 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영양분이 알로 많이 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저렇게 핏대를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붙어있던 아가미 부위도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분을 꼼꼼하게 제거해주고, 아무래도 스키비끼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액질이 나오거나 하면 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겉을 닦아주고 저렇게 선풍기를 동원해서 말려주기도 했어요. 제가 굳이 숙성을 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숙성을 해야 생선 맛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금 광어가 대체 어떤 맛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귀찮지만 바로 회를 뜨지 않고 저렇게 통숙성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싸서 냉장고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시거나 냉장고 야채칸,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hours later. 자, 3시간 정도 숙성을 진행한 황금 광어를 꺼내 봤습니다. 안에 있는 키친타올이 어느 정도 젖었는데요. 숙성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저는 교체할 건 아니고 일단은 일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지가 키친타올보다 좋은 거는 키친타올은 수분이 나오면 저렇게 바짝바짝 달라붙기 때문에 떼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단단한 가마 쪽을 먼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저 부분은 나중에 탕이나 조림 같은 거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몹시 귀찮기 때문에 그냥 버리도록 했어요. 하지만 살을 최대한 붙여야 되니까 단단한 뼈 부분만 제거해 주고요. 사실 제가 가장 손질 못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광어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답게 5장뜨기를 하겠습니다. 척추를 따라서 칼집을 내주고 꼬리에도 칼집을 내주고 일단은 지느러미 쪽에 껍질을 잘라주겠습니다. 비늘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포를 뜨게 되면 살 속으로 비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비늘을 열심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떠줘도 괜찮아요. 저 배 쪽으로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힘을 줘서 갈비뼈를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뚝뚝 하는 소리가 광어의 갈비뼈가 잘리는 소리예요. 그러고서는 척추뼈를 따라서 살 쪽으로 조금씩 칼을 집어넣다 보면 저렇게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활어라서 살이 단단한 편이니까요. 단칼에 하기보다는 저렇게 조금씩 진행하게 되면 최대한 뼈에 살을 붙이지 않고 많은 양의 살을 발라낼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내석하게도 약간 피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저거는 먹는 건 아니었고요. 생선을 처음 손질했을 때 피가 좀 덜 빠진 건데 저런 경우에는 해동지로 감싸두면 해동지가 수분과 함께 피도 흡수하기 때문에 겉에 묻어있는 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은 이렇게 떴고요. 나머지 한 장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뜨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배 쪽을 뜰 거예요. 광어 같은 경우에는 무안부, 그러니까 눈이 없는 쪽, 그리고 유안부, 눈이 있는 쪽이라고 구분을 하죠. 자, 이렇게 한 장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갈비뼈를 잘라주고요. 살이 별로 없는 꼬리 부분도 잘라줘서 최대한 표면적을 적게 한 다음에 해동지로 싸고 랩핑을 꼼꼼하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먹어보기로 했어요. 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싸주고요. 자, 일단 저 금색을 살려야 되니까 탈피를 할 수는 없고 흔히 마스카라고 하는 끓는 물로 껍질을 데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팔 끓인 물을 껍질 쪽에다가 저렇게 부어서 껍질 쪽만 익히는 거예요. 해동지로 위를 한번 덮어준 이유는 최대한 골고루 익히기 위함입니다. 광어 같은 경우에는 도미보다 껍질이 좀 더 질긴 편이니까 살이 조금 더 익는 걸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여러 번 끓는 물을 부어줬어요. 저 다음에 얼음물에다가 담궈서 열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늘을 꼼꼼하게 쳤어도 생선살에 비늘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물에 담근 상태니까 손으로 쓱쓱 문질러 가면서 혹시라도 비늘이 남아있진 않았는지, 남은 비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보면 훨씬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만져보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손으로 만져도 도미보다는 두꺼운 듯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자, 저렇게 얼음물에 담궈서 충분히 뜨거운 기운을 뺀 다음에는 해동지를 이용해서 수분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저는 해동지를 3번이나 갈아주면서 겉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줬습니다. 물에 안 담그고 식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준비된 광어회를 썰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썰기 전에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앵가와를 분리하고요. 꼬리 쪽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을 붙인 광어는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갈비뼈를 제거해 주고요.
내장을 감싸고 있던 막도 제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가시도 한번 잘라냈습니다. 이 부위 같은 경우는 마스카를 하지 않고 그냥 껍질을 붙인 부위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옆줄에 있는 가시를 잘라서 제거해 주고요. 엔가와를 분리하고 갈비뼈와 내장을 감싸고 있는 막을 제거해 줬습니다. 다른 생선으로 치면은 저 부분이 뱃살에 해당하는데 광어는 저 부분이라고 해서 딱히 훨씬 맛있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탈피를 해줘야 합니다. 꼬리 쪽에 손잡이를 만들고 살살살 움직이면서 최대한 껍질의 피하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바짝 붙여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탈피를 시원스럽게 잘하는 분들이 항상 부럽습니다. 저는 왜 못하는 걸까요? 엔가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살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이에요. 껍질을 익히긴 했지만 그래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껍질에 세 줄기 칼집을 내줬습니다. 도미도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이제 먹기 좋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없는 부위도 썰어 보고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광어랑 껍질을 벗기고 났더니 큰 차이가 없죠. 개인적으로 저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엔가와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면 먹을 때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담을 때도 모양이 잘 잡히기 때문에 저렇게 칼집을 꼭 넣어주는 편입니다. 자, 껍질 붙인 엔가와도 또 처음인데요. 얘는 껍질이 있으니까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조금 깊게 칼집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마치 잘 구워진 생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고요. 이렇게 회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광어. 껍질은 그냥 벗기고 안 벗기고의 차이인걸? 벗기면 금색이 안 나오잖아요. 아주 거슬리진 않지만 껍질 질감이 확실히 좀 많이 익혔는데. 맛있다. 쉽게 편하고 맛있는 거는 벗긴 게 맛있습니다. 자, 요렇게 먹으면서 의견을 나눠봤고요. 숙성해서 또 먹어봤습니다. 24 hours later. 3시간 후에 먹었던 것보다 하루 정도 숙성했을 때가 훨씬 더 감칠맛이 올라왔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황금광어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광어가 맛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광어에 비해서 유별나게 더 맛있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1.5배 정도 다른 광어보다 비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광어를 소비하는 방식은 껍질을 살려서 조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껍질을 살려서 조리해서 먹어봐도 도미처럼 껍질이 맛의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벗기면 없어질 껍질의 색을 위해서 1.5배의 가격을 지불을 하고 황금 광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1.5배 큰 광어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횟감, 금색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한 번쯤은 먹어봐도 괜찮은 생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황금광어를 손질해서 먹어보는 영상이었고요. 자,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요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식당이었습니다.